오랜 세월 옥자 할머니의 발길은 이 마트의 문턱을 수도 없이 넘나들었죠. 여든을 훌쩍 넘긴 나이, 이제는 경영의 모든 권한을 손자에게 넘기고 그저 평범한 동네 할머니의 모습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수십 년 전 허름한 시장 골목에서 작은 채소 가게로 시작했던 마트는 어느새 전국에 지점을 둔 거대한 유통 제국이 되었지만 그녀의 옷차림은 여전히 소박하고 검소했습니다. 값비싼 옷 한 벌 없이 낡은 카디건에 편한 운동화 차림. 아마도 이 모습이 바로 그녀가 지켜내고 싶었던 초심의 일부였을 겁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매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듯 낯선 풍경이 펼쳐졌죠. 화려한 조명 아래 정갈하게 진열된 상품들, 분주하게 오가는 직원들, 그리고 계산대 앞에 길게 늘어선 손님들. 모든 것이 겉보기에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옥자 할머니의 매서운 눈은 어느새 채소 코너에 머물렀습니다. 고객에게 신선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이 마트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 여겼으니까요. 그녀는 꼼꼼히 진열된 사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반짝이는 껍질 아래 미세하게 무르고 색이 바랜 부분이 몇몇 눈에 들어왔죠. 분명히 어딘가 부족한 점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서 있던 젊은 직원이 할머니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혈기왕성해 보이는 청년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를 피곤함이 서려 있었죠. 옥자 할머니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마치 비밀을 이야기하듯 속삭였습니다. 저기, 이 사과들 말이요. 자세히 보면 좀 상한 것들이 섞여 있네요. 좀 더 신경 써서 진열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녀의 말 속에는 평생을 농산물과 씨름하며 쌓아온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젊은 직원은 그저 할머니의 말을 귀찮다는 듯 흘려듣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의 시선은 할머니의 낡은 옷차림을 위아래로 한번 훑는 듯 했습니다. 젊은 직원은 할머니의 말을 다 듣지도 않은 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할머니, 마트 물건은 다 알아서 좋은 것만 들여와요. 뭘 그리 자세히 본다고 그러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쾌함과 귀찮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옷차림과 주름진 얼굴에서 아무런 권위도 찾지 못했다는 듯 한 수 가르치려 드는 오만한 태도였죠. 옥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죠. 한때 자신의 마트 직원들에게 고객은 가족처럼 모셔야 한다고 가르쳤던 수많은 밤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채소 코너를 뒤로하고 계산대로 향하는 발걸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긴 줄 끝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방금 겪었던 모욕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마침내 할머니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계산대에는 역시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죠. 그녀는 할머니가 카트에서 물건을 천천히 꺼내는 동안에도 손가락으로 계산대를 톡톡 두드리며 재촉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좀 빨리빨리 해주세요. 뒤에 손님들 기다리잖아요. 퉁명스러운 목소리에는 참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옥자 할머니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성취와 경험이 이 젊은이들의 눈에는 그저 느리고 답답한 노인으로만 비치는 걸까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렇게나 서글프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마트의 번창을 위해 수없이 많은 밤을 새우고 고객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던 지난 날들이 마치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마트의 풍경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최신식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사라지고 차가운 효율성만이 가득 채워진 듯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꿈꿨던 마트가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현실을 직감하며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초심은 과연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계산대를 빠져나온 옥자 할머니의 발걸음은 더욱 느려졌습니다.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들의 무게보다 마음을 짓누르는 실망감과 분노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웠죠. 그녀의 눈에 비친 마트는 더 이상 자신이 피땀 흘려 일궈낸 그 따뜻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효율적인 거대 기계처럼 느껴졌을 뿐이죠. 직원들의 눈에는 고객을 향한 따뜻한 시선 대신 빨리빨리 처리해야 할 업무만이 가득한 듯 보였습니다. 한때 옥자 할머니는 직원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파는 것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요. 고객의 믿음이고 우리 마트를 찾는 발걸음에 대한 고마움이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고객 만족 교육을 진행했고 혹여 고객이 작은 불편이라도 겪을까 노심초사했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배고픔 속에서 장사를 배우며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짜 장사라고 믿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마트는 그 모든 초심을 잊은 듯했죠. 할머니는 정육 코너를 지났습니다. 불필요하게 진열된 플라스틱 포장재들, 고객의 질문에 대충 답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그녀의 눈에 박혔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직원들은 그녀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노인네가 뭘 알겠냐는 듯한 무언의 시선들이 그녀의 등을 찔렀죠. 단순한 불쾌함을 넘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가치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깊은 슬픔과 함께 책임감이 밀려들었습니다. 이대로 외면한다면 자신이 세운 마트의 정신이 완전히 훼손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속을 휘저었습니다. 옥자 할머니는 낡은 카트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주름진 손마디에는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죠. 이 거대한 마트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존중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랐던 그녀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답답함과 함께 착잡함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왠지 모를 단단한 결심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죠.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발걸음으로 마트의 중앙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옥자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던 착잡함은 어느새 단단한 결심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평생의 열정과 혼을 담아 세운 이 마트가 단지 이윤만을 쫓아 고객의 존엄성을 잊어버린 공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언가 결정을 내린 듯 낡은 카트 손잡이를 쥔 채 굳건한 발걸음으로 매장의 중앙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주름진 얼굴에서는 남다른 기품이 뿜어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트의 정문이 활짝 열리더니 최고급 양복을 입은 한 남성이 위풍당당하게 들어섰죠. 그를 본 직원들은 일제히 허리를 숙이며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그는 바로 이 거대 마트 체인의 현 CEO, 젊은 나이에도 뛰어난 수완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는 옥자 할머니의 손자였습니다. 그는 매장을 둘러보며 직원들에게 날카로운 지시를 내렸고 모든 이의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었죠. CEO는 매장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걸어오다 문득 채소 코너 근처에 서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고 평정심을 유지하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정확히 할머니를 알아보았죠. 마치 번개라도 맞은 듯 CEO의 발걸음이 급히 할머니를 향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거대 기업의 수장이었던 그 젊은 CEO가 평범한 시골 할머니, 차림의 옥자 할머니 앞에 서자마자
황급히 허리를 숙여 깎듯이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회장님 어찌 이곳에? 라는 말이 흘러나왔죠. 그 순간 마트 안의 모든 시선이 옥자 할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은 물론 주변의 고객들까지도 일제히 멈춰서서 이 믿기 힘든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할머니를 무시하고 비웃었던 과일 코너 직원과 계산대 캐셔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함께 공포가 서려 있었죠. 자신들이 무례하게 대했던 노인네가 사실은 이 거대 마트의 초대 창립자이자 전임 회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옥자 할머니는 차분한 눈빛으로 그들을 한번 스쳐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이가 담겨 있었죠. 차가웠던 마트의 공기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옥자 할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은 마트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CEO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자신의 안일함으로 인해 회사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깨달은 듯한 깊은 번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례했던 직원들은 할머니의 서늘한 시선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함께 자신들이 누구에게 함부로 대했는지 이제야 깨달은 뒤늦은 공포가 밀려드는 듯 했습니다. 옥자 할머니는 그런 그들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치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담겨 있었죠. 이대로 단순히 꾸짖고 넘어간다면 이 마트는 결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트의 번잡한 소음 속에서도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이 마트를 돈을 벌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이웃들이 믿고 찾아올 수 있는 따뜻한 장터가 되기를 바랐죠. 모든 고객을 내 가족처럼 여기고 파는 물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야 한다고 수없이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트의 초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초심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할머니의 말은 단순한 꾸지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마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준엄한 가르침이었죠. CEO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깊이 집중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단순히 회장님을 대하는 손자로서의 경외심을 넘어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 제자의 진지함이 엿보였습니다. 옥자 할머니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나는 자네에게 이 마트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네. 단순히 불친절한 직원 몇 명을 질책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창업 정신, 재교육을 통해 모든 직원이 이 마트의 뿌리와 가치를 다시 배우고 모든 고객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고객 존중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단지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요구는 마트 체인의 운영 방식 전체를 흔들 만한 거대한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CEO는 할머니의 말에 아무 반박도 하지 못했죠. 그는 할머니의 지적과 요구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본질적인 메시지임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마트의 중앙을 가득 채운 긴장감 속에서 옥자 할머니의 단호한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트가 다시 초심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 모든 것은 CEO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옥자 할머니의 준엄한 요구는 마트 체인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CEO는 할머니의 지시를 단 하나도 허투루 듣지 않았죠. 곧바로 회사의 모든 자원과 역량이 창업 정신 재교육과 고객 존중 캠페인에 집중되었습니다. 마트 본사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모든 지점장과 직원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가 공유되었습니다. 한때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던 마트가 이제야 본래의 가치를 되찾으려는 움직임을 시작한 것입니다. 교육은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옥자 할머니는 직접 교육 현장을 찾아가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첫 교육 시간, 직원들의 얼굴에는 어색함과 마지못해 참석했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할머니에게 무례했던 과일 코너 직원과 캐셔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불만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옥자 할머니는 그들을 질책하는 대신 따뜻한 눈빛으로 교육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강사 옆에 서서 마트의 초창기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시작했을 때의 어려움, 고객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며 소통했던 순간들, 그리고 최고의 품질과 정성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던 열정의 시간들 말입니다. 할머니의 진솔한 이야기는 차갑게 굳어있던 직원들의 마음에 조금씩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무례했던 두 젊은 직원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얕은 시선으로 고객을 대했는지 비로소 깨닫는 듯 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마트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고객을 재촉하지 않았고 질문에는 친절하게 답했으며 노인 고객을 위한 특별 안내를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과일 코너 직원은 진열된 상품 하나하나를 더욱 세심하게 살폈고 캐셔는 고객의 속도에 맞춰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옥자 할머니는 그들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태도 변화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진정한 반성과 깨달음의 결과였을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돈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옥자 할머니의 굳건한 신념과 인간 존중의 가치가 차갑게 굳어있던 마트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것이죠. 모든 직원들은 이제 고객을 손님이 아닌 사람으로 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트는 점차 옥자 할머니가 처음 꿈꿨던 사람과 사람이 진심으로 소통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공간으로 변모해 가고 있었습니다.